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뉴욕이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 시장에 말이죠, 사회주의자가 당선이 됐어요. 와,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뉴욕. 뉴욕은 전 세계 경제 재정 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여기에서 사회주의자가 당선이 됐어요. 이거 우리도 말이죠, 이게 남의 일 보듯이 볼 일은 절대로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민주당 후보인데요. 이 오바마의 지원이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85%를 개표했는데 50.5%를 얻어서 41.4%를 받은 쿠오모 현 뉴욕 지사를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69년 이후에 처음으로 200만 명 이상이나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금수 집안에서 자란 정치인은 하지만은요, 91년도 출생이니까요. 지금 34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요, 미병문 컬럼비아대 교수인 마흐무드 맘다니, 어머니는 인도 유명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미라 나인으로, 그리고 맘다니는 1층에서 도면이 있는 건물에 사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욕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명문고등학교인 브롱스 과거를 달렸고, 그리고 이제 이 보든 칼리지를 졸업한 다음에 뉴욕 퀸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1년간 일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투신한 데는요,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심장에서 사회주의자가 지금 시장으로 된 거예요. 경위가 어떻든 간에. 야, 이거는 정말 역사의 지금 미국도 말이죠,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요,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유동규 본부장 관련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이 대장동 문제, 이거는 뭐 이재명 거 아니냐? 왜 모든 국민들, 대장동이, 5명이 전부 다,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는데 이재명이는 왜 재판도 안 받느냐? 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옥중서신 제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 동지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능력이 없어도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선고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느냐로 배척되는, 그리고 교회와 성당과 절까지도 전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이 무모함. 예, 이거를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독재 광기다. 그야말로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우리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옥중 서한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환길 뉴스에서 단독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동규 본부장의 누나의 인터뷰를 지금 내가 전환길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김영남이가 97세 일기로 결국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김영남 하면 뭐 이 북한에서 아주 최고의 연령으로도 뭐 그 정도, 이제 우리 시급 따지면 이제 장관급인데요. 예. 그 정도까지 오래 사신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영남이가 죽으니까 말이죠, 박지원이가 지가, 그리고 이제 정동영이, 요 둘이서 서로가 특사로 가했다고 난리가 난 형국이 되겠습니다. 웃지 못할 비극적 사건이 아닌가. 아니, 조문 특사로 가했다고 서로 지금, 그것도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에요. 박지원이 이 인간이 이렇게 설치는 거, 야, 멋지니까 멋진다. 야, 박지원이를 참 누가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맨 먼저, 지금 뉴욕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뉴욕 그 시장이 됐다. 그래서 34살 무슬림 출신의 더군다나 사회주의자 시장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정치 경력은요, 지금 4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5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짧은데 전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민이 이제 지금 850만이 되는데 뉴욕시를 이끌게 됐다. 그래서 삼선 주지사 출신의 쿠오모를 꺾는 이런 파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소속, 그러니까 이제 그 맘다니 후보가요, 지금 이제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이제 무소속으로 이번에 나왔어요. 정치 경력 4선인데 3선 경력의 주지사이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은 정계 거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예. 근데 유대인, 그 다음에 이 재정 수도, 여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 말이죠, 상당한 파문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가족 관계는 제가 이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맘다니는요,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상징이 뉴욕 아닙니까? 전 세계 경제 수도잖아요. 여기에서 젊은 이민자 출신의 사회주의자 시장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최초로 무슬림,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이자 최연소 시장이라는 기록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맘다니는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남아공화국을 거쳐서 7살 때 미국에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버스, 무상교육과 같은 포퓰리즘성 공약을 줄줄이 내놓았지만은 사실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입니다. 이건 뭐 이재명의 기본소득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어머님이나 라이르는 유명 영화 감독이고 몬순 웨딩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계 우간다인인 아버지는요, 컬럼비아대 경찰 교수입니다. 이게 엘리트 출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아들답게 뉴욕 맨하탄의 사립학교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한 10년 근무해서 잘 아는데 그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는요, 뉴욕 일대의 엘리트들이 가는 최고 인재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학은요, 명문 사립된 보든 칼리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보든 칼리지는 연간 학비만 7만 달러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 맘다니 자신도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나는 특권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무언가를 원할 필요가 없지만은 대부분의 뉴욕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맘다니가요, 소위 진보적 세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대학 시절부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고, 졸업 후에는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상담사와 같은 여러 직업을 전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로요,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들이 퇴거 통지에 대응하고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맘다니는요, 2015년도에 뉴욕시 의회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정계에 입문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한 것은요, 나중에 시작한 후에는 갖다가 본인을 민주사회주의 지도자다. 그래서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라고 칭할 만큼 좌파 정치인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 방송에서는요, 맘다니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정치인을 대표한다. 젊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소셜미디어에 익숙하다. 이렇게 BBC 방송에서 축켜 세운 바가 있어요. 그리고 힙합 음악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2016년도에 영 카다멈이란 이름으로 음반을 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다멈은 인도에서 흔히 쓰이는 향신료가 카다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과 가사에서도 우간다를 쓰면서 자신의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요, 틱톡 영상을 통해서 할랄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의 어려움을 꼬집는 등 이민자 출신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은요, 미국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외신들은요, 맘다니의 선거 전략이 유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짧은 정치 경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맘다니는요, 지난 4년간 퀸주 주의원으로 활동한 게 전부인데 뉴욕 시장이 되면 30만 명의 공무원, 1120억 달러, 약 161조 8,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요. 야, 예산이, 저도 이게 말이죠, 1161조까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올 초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요, 라마 두아지 27살입니다. 그래서 맘다니는요, 이 부인, 현 부인 유아지하고 데이팅 앱 힌지로 처음 만난 사실도 공개해서 젊은 세대들로부터도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두아지, 이 부인 역시 시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시리아, 야, 미국이 그렇게 이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무슬림,
이거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것이죠. 예. 테러리스트의 본산지 중에 하나가 무슬림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부인은요, 이 두아지는요, 애니메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요, 18만 팔로워를 둔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 이 부인은요, 커플 사진 외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 두아지는요, 맘다니의 선거운동에 늘 동행했고, 홍보 포스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말이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정치인 아내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당선 후에는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급진적, 그래서 이 맘다니가 성공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거론한 공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맘다니는요,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동결, 시버스 요금 폐지, 그 다음에 시소유 식료품점 설립, 아동부상 보육 제공과 같은 생활비 문제를 겪고 있는 뉴욕 시민의 아픈 시험을 공략한 것이 성공의 큰 이 변수가 됐다. 다만요,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맘다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선수 전달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고, 공산주의자인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될 경우에는 뉴욕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끊을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경고를 했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요, 다른 진보 도시에 비해 잠잠했던 이민 당국의 공격도 예상이 됩니다. 이미 말이죠, 이민 세관 단속국에서 이민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진입할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옥중 편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4 용지 2장 정도가 된다고 해요. A4 용지 2장 정도인데, 동지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기초 법치주의를 싹 다 무너뜨리는 독재 광기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다. 예. 자, 그래서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 과거에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절과 성당과 교회로 도망다니면서 피신했는데, 자기네가 집권하고 나서는 이런 교회와 성당과 절,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목사까지도 심지어 감옥에 지금 보내놓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종교세력까지 짓밟고 있는데 이거를 용납할 수야 있겠느냐.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방지법을 추진하는데, 이거 헌법 보면 이거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그래서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만인 평등의 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중지법, 이게 결국 자포법이라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계속되면 자유민주가 멸망이 될 수밖에 없고, 평등의 원칙이 무시되고 이 겁박을 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 그게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무능하지만은 이재명과 가까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중책을 맡고 있고 성공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옥이나 보내야 되는데 이거 용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5개 재판에 12개 혐의 받는 사실상의 범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을 에이펙 회담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 이것도 굉장히 부끄럽고, 그러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이 되는 거 아니냐.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더라. 이런 측면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제 A4 용지 2장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길어요. 근데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동규 이 옥중 서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또 논평, 그리고 주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동규 친노라를요, 전한길 선생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전한길 대표. 11조인데요.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4년여에 걸쳐서 이 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대로 판결이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권력을 가지고 무권, 유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진술들이 바뀌고 있는 권력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어떤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지은 만큼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더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2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반갑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분을 만났습니다. 좀 누구 닮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다는 것은 또는 반갑다는 것은 알다시피 바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죠. 이재명과 함께 오랫동안 이제 모든 기획을 담당하셨던 유동규 본부장님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뉴스 제가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련되는 사람들 김만배라든가 이번에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났는데 8년을 선고받았지요. 법정 구속이 된 상태라서 너무 가슴 아픈 게 왜냐하면 거기에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이런 공범들은 범죄자지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도시개발공사 같이 했지만은 이재명이 정말로 사악한 놈이다. 이놈이 한 짓에 대해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익 제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희생을 선택해서 기존에도 감옥에 있다가 1년 살았어요. 그 뒤에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는데 이 사흘 전에 다시 또 구속이 다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는 잘 됐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그 동생은 그 값을 치르고 벌써 감옥 멀리 메릴랜드에서 귀한 애국운동을 사람만 제외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한 사람 제외하고 있는데 한 사람 이재명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생은 누나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적인 출세를 해보겠다고 이재명과 그 작당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우리 나라에는 너무나 슬픈 그런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그 값을 치르고 벌써 감옥 생활을 1년을 하고 지금 나와 있다가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시장 만들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저지른 범죄들이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다 감옥을 가고 실형을 받았는데 본인은 대통령이 돼서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고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나라가 전산망에 다 불을 타고 이런 끔찍한 계속 재해 속에서 나라를 구할 생각, 민생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죄를 덮고 그러려고 모든 지금 법을 바꾸고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은 다시 8년이라는 지금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정말 동생이 그 샅샅이 낱낱이 오히려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은 이야기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밝혔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다 치르려고 국민들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을 다 밝혔는데 열심히 재판에 나가고 열심히 진실을 말한 동생은 오히려 외도가 되고 악인이 되고 정말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도 50년 그리스도인이고 어려서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그 선진들에 의해서 그 피해 값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나라로 우뚝 섰는데
이 나라가 이 이재명과 이 민주당의 이 흉악한 일대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찢어지고 망가지게 내버려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도 군인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결혼 생활 35년입니다. 딸들 둘을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그것이 제가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어디 있고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스더의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I die, I die.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국민들을 위하여 이제 일어섰던 그 에스더의 우리가 정신을 본받아 이제 우리가 망해가고 죽어가는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믿음과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정말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저희 동생은 절대 저는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 남동생 내가 사랑하는 동생 그 동생은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는 제게 그냥 동생이 아닙니다. 제게 아들입니다. 저는 절대 그 정치적인 희생 제물로 제 아들을 제 남동생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재명 반드시 풀어라. 절대 내 동생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는 정말 영원히 대으로 너와는 가족을 영원히 저주할 것이야. 절대 내 동생 건드리지 말고 살리시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나는 정말 오늘부터 당신이 절대 밤에 다리 뻗고 잠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너의 꿈속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한다. 네, 옆에 듣고 있는 저도 참 가슴이 찡합니다. 남동생이지만 막내 동생인데 거의 아들하고 같다고 하시는 이 누님의 절규 많은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결코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저도 잘 압니다. 집회도 같이 나갔었고 또 같이 힘내자 동지로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유동규 본부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악한 범죄가 안 드러났을 건데 양심선언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어쨌든 묶기몸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유동규 본부장만큼은 반드시 옥석을 가려가 우리가 구해내고 구명운동하고 서명운동하고 함께 목소리 내주는 걸 끝까지 내줘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우리 누님의 이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유동규 본부장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석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노력해 가고 그리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곧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일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누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인사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그 번영이 계속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힘써 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 이제 공산화가 되는 이 길에서 여러분이 진앙을 택할 것인지 자유를 택할 것인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예, 지금 유동규 누나의 우리 정한길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 여기 지금 내가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좋은 말씀. 우리가 반드시 유동규를 살려내야 된다라고는 호소문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정한길 대표께서 이런 인터뷰를 귀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널리 선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